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타박타박 공원을 걷고 있습니다. 이래 약간 잡잡한 이런 밤길을 걷는다는 거 참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인구 소멸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 그리고 지금 도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라져도 벌써 사라져야 할 도시들이 지금 그냥 도시란 이름으로 연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인구 감소 문제 모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문제 너무나 심각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도 잘 알고 있고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나서질 않습니다. 아무도 나서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어떻게 해야 인구 소멸을 늦출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해야 인구의 감소를 또 원위치 시킬 수 있을까? 우린 이런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걸 생각해 보지 않으면 우리한테는 끔찍한 재앙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끔찍한 재앙이 우리한테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몰라서 그렇습니까? 나도 잘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나서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인구 5만 명 전후를 가지고 설정된 것입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인구 5만 명 정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특별시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시로 지정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경우에서는 지정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인구를 가지고 시를 나눕니다. 그런데 인구 5만 명 이하로 떨어진 시가 지금 부지기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농촌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놀라운 것은 이 농촌 지역에서 나이 든 사람이 분포가 거의 40%대를 육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0%라고 하는 것은 65세 이상이 40%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65%라고 하는 것은 거의 20년 전후로 사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20년 전후 말입니다. 앞으로 20년, 이제 45년입니다. 지금 2025년이니까 2045년 정도가 되겠지요. 그때는 인구의 40%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인구의 40%만 없어질까요? 인구가 40% 없어질 때 10%의 인구가 더 증발한다고 보면 됩니다. 10%의 인구라는 것은 젊은 인구들입니다. 이 젊은 인구들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50%가 사라진다는 그런 결과에 나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20년 후가 되면 우리나라는 끔찍한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을까? 바로 20년 후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20년 전으로 돌아가 볼 것 같으면 그때 여성가족부가 탄생했습니다. 김대중이가 만들었지요. 그리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면서 여성들이 권익을 키우고 여성들한테 예산을 몰아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급격한 인구 감소가 왔습니다. 여성들이 남자를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남자를 공격해야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말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여성들이 무자비하게 남성을 공격하라고 온갖 지원 제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작금에 이르러서는 합법적 신혼부부가 결혼해서 신혼 첫날 밤을 보내면 징역 3년이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합법적 신혼부부가 4.2차 신랑이 신부를 안아보면 강간 미수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었어도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왜냐? 바로 나서야 될 사람들은 바로 우리 기혼자들인데요. 우리 기혼자들이 한평생 남 밑에 기어다니고 한평생 남 밑에 고개 숙이고 다니고 한평생 남 밑에서 아양을 떨고 아부를 떨었기 때문에 기혼자들은 마치 개돼지 마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았으면 국민은 개돼지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개돼지가 무슨 데모를 하고 무슨 분노할 줄 알지요. 그래서 아무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개돼지 5060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딸이 왜 시집을 못 가지? 우리 아들이 왜 장가를 못 가지? 개돼지 5060은 절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평생 남 밑에서 기어다니고 한평생 남 밑에서 다리 쳐박고 다니고 한평생 남 밑에서 아양을 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딸의 나이가 30이 넘어서 40이 다 돼가는데도 왜 시집을 못 가는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이 나이 40이 넘었는데도 왜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는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부모가 나선다고 일이 해결되나? 시집장가는 저거 알아서 가야지. 시집장가라는 것이 부모가 나서서 되나? 만약에 둘이 어울려 살다가 못 살고 싸우게 되면 부모를 원망할 거야. 부모가 뭐 같은 남자를 소개시켜줘서 이렇게 되었어. 또 부모가 뭐 같은 여자를 소개시켜줘서 이렇게 되었어. 이렇게 원망할 것이다. 따라서 부모가 어떻게 나서나 저거가 알아서 가야지. 저거가 알아서 어떻게 가지요? 저거가 알아서 어떻게 가지요? 자기 딸내미가 집 밖에 나가면서 맞박에다가 커다랗게 나는 절대로 당신을 고발하지 않습니다 라고 붙여가지고 나가던가요? 자신의 아들이 데이트를 하러 나가면서 나는 절대로 당신을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하고 맞박에다가 붙여가지고 댕기던가요?
맞박에다가 붙이고 나가야 상대방이 알아보고 저 지금 나오는 여자는 절대 나를 고발하지 않겠다고 알아붙을 거 아닙니까? 또 아들이 맞박에다가 나는 절대로 당신을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하고 나가야 여자가 맞박에 이 썩어난 글을 보면서 저 남자는 만남과 헤어짐이 자유롭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사귀어 볼 거 아닙니까? 맞박에다가 안 붙여 다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뒤에는 우리나라 사법부 주식회사가 빨리 고발해라 빨리 왜 자꾸만 늦느냐 하면서 보채고 있습니다. 단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남자를 고발하게 되면 그 남자는 반쯤 죽다 살아납니다. 손 한번 잡아보면 강간 미수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네 왜 잡으라고 하지 않은 손을 잡았어. 징역 3년 징역 5년 동정업계 지역금지 고지의무 신상공개 직업을 잃고 징역에 살고 나와서도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5060은 절대로 나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평생 남 밑에서 기어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5060이 더러움입니다. 자식이 딸이 피눈물을 흘려야 흘리는 줄 아는가 보다 왜 내 딸이 피눈물을 흘릴까 한 번도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우리 딸이 저 나이가 먹어도 시집을 못 가는가 아무도 생각 안 합니다. 왜 우리 아들이 지갑도 안 가지고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는지 신경도 안 씁니다. 마찬가지로 농촌다 이 또 군소도시나 이렇게 소멸하는 이런 도시들도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일일이 열거하기가 입이 아플 지경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군소도시 어떤 곳에서도 우리 도에 있는 노처녀 노총각 또 젊은 연인들이 이곳은 만나는 공원입니다 라고 팻말을 붙여놓지 않습니다. 젊은 여자가 어디 가서 남자를 만나야 됩니까? 젊은 남자는 어디 가서 여자를 만나야 됩니까? 여자를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 가서 안전한 여자를 만납니까? 즉 맞박에다가 커다랗게 나는 당신을 고발하지 않습니다 라고 적어놔야 되는데 어떤 여자가 그렇게 적어놓습니까? 그러면 군청에 있는 사람들 또 시청에 있는 사람들 나서가지고 여기는 이 공간은 젊은 청춘 남녀가 만나는 곳입니다. 또 심지어는 이 돈이 없으면 여기서 성매매를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적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이 시간을 내서 작은 행사라도 갖춰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 그래 하는가요? 안 합니다. 지금 농촌에서 40%가 전부 65세 이상의 노인네라고 합니다. 이 앞으로 20년이 가버리면 거진 50%가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40%에서 플러스 10%가 사라집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몰라서 그렇습니까? 몰라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나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내가 왜 나서 이 나이 먹고 무슨 데모를 해? 데모는 젊은 애들이나 하는 거지. 내가 나서서 다치면 그 무슨 또 우사야. 내가 뭐 하려고 깃발 들고 나가야 돼. 이게 우리 5060이 생각입니다.
정말로 가슴 답답한 현실입니다. 앞으로 인구가 50%가 줄어들 때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농촌 인구가 이토록 줄어버리면 도시 인구는 어떻게 될까요? 도시 인구는 더 암담해질 것입니다. 나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성이 죽으면 의식주가 따라 죽는다. 성이 죽으면 의식주가 따라 죽는다. 지금 저녁 8시만 넘어가면 밥 먹을 데가 없습니다. 불나성 같은 서면 노탈이나 아니면 연산 노탈이나 덕천 노탈이나 이렇게 돼도 밤 9시만 되면 모든 불이 꺼지고 한적할 지경입니다. 연산 노탈이 밤 10시 반만 되면 고층 건물들이 전부 불이 꺼지고 심지어는 가로등까지도 꺼집니다. 전쟁이라도 이렇게 공포스러운 도시가 없습니다. 끔찍한 현실이 옵니다. 그러나 가장 사악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추악한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법부 카르텔은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인구가 줄는 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 있어? 인구가 아무리 줄어봐라 우리가 돈벌이가 안 되나? 지금은 성범죄에다가 유죄추정이 원칙을 하고 있어. 그러나 인구가 줄게 되면 앞으로도 폭력에다가 유죄추정이 원칙을 추가할 거야. 그리고 폭력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을 또 만들어낼 거야. 그러면은 남자가 여자 뒤에 100m 안쪽으로 따라 들어가면은 폭력을 하고 강간을 하기 위해서 따라간 거야. 이렇게 법률을 만들면 됩니다. 법률은 저거가 만들면 되는 것이죠.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수도 없이 자신들만의 법률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절대로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다 말라 죽어가도 이놈들의 돈벌이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우리 5060이 깊은 분발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오늘 또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감정이 격해지고 감정이 우울하다 보니까 말이 조금 그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청춘 남녀 여러분, 왜든지 간에 둘이 손잡고 좋은데 놀러 다니시고 또 그 지역의 상권도 먹고 살기 위해서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또 그 지역에 숙박업소도 먹고 살기 위해서 떡도 많이 치시기 바랍니다. 청춘 남녀가 떡을 쳐봐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남자가 내 남자인지 이 여자가 내 여자인지 알게 됩니다. 청춘 남녀가 치는 떡이 나쁜 떡이 아닙니다. 청춘 남녀가 떡을 쳐보면 영이 남자한테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 정말 이뻐. 이 여자 정말 사랑스러워. 이 여자 정말 믿을만해. 그러니 너와 함께 100년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영이 여자한테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남자 정말 멋져. 이 남자 정말 성실해. 이 남자 정말 책임감 있어. 그러니 너와 함께 100년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떡을 쳐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혼자 여러분, 기혼자 여러분들이 요즘 너무너무 일을 안 하는데 밤일 좀 열심히 합시다. 일이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내 이야기했습니다. 일은 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일을 밖에 있는 일과 구분해서 안에 있는 일을 밤일이라고 합니다.
밤일 그거 열심히 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밤일을 열심히 하라고 하면 순사가 살금살금 다가와가지고 입으로 획 드시면서 이것들이 어디 레슬링하고 있어, 이것들이 어디 태권도하고 있어, 징역 3년 징역 5년 이렇게 할지 모르니까 이 집에 조그만 개도 한 마리 키우시고 이 문단속도 잘 하시고 많이 박으세요. 당신이 자신이 짝을 더 사랑하고 싶나요? 그러면 많이 박으세요. 당신이 짝이 좀 더 부드러워지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많이 박으세요. 자신이 짝에게 좀 더 애정을 가지고 싶나요? 그러면 많이 박으세요. 부부가 박으면 박을수록 사랑스러워지고 박으면 박을수록 애정이 가고 박으면 박을수록 애착이 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이도 태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환갑이 먹고서 이런 얘기를 하다 된다니 내 참 기가 막히는 현실입니다. 그래도 아무도 부부가 박아야 애를 낳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 내라도 해야지요.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내 청춘 남녀가 치는 떡이 도대체 무슨 떡인지 모르겠는데 청춘 남녀가 치는 떡이 뭐다라고 하면 또 5만 명이나 될지 10만 명이나 될지 모르는 국가에서 돈 받는 패미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저놈 자식이 환갑을 처먹어가지고 어디서 이빠른 소리 하고 있어. 저놈 자식이 나이를 그렇게 먹고서 어디서 바른 말 하고 있어. 우리가 한번 단단히 손봐줄 거야. 이렇게 벼르고 있는 놈들이 있으니까 내 뭐라고 말은 못하겠고 청춘 남녀는 떡집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떡집 사장이 아침에는 참기름 발라갔다고 외치고 점심때는 콩기름 발라갔다고 외치고 저녁에는 들기름 발라갔다고 외치고 밤도 낮도 없이 떡을 쳐대니까 아마 떡 하나 주면서 잘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기혼자 여러분들은 박는 거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이게 마누라가 박는 건지 남편이 박는 건지 어디다 박는 건지 뭘 박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이렇게 피곤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피곤한 나라에서 무슨 놈이 아가 만들어지고 애가 나겠습니까? 그래도 열심히 해야죠. 따라서 기혼자 여러분들은 건설회사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건설회사 사장이 아침에는 세모난 파이프 받고 점심때는 네모난 파이프 받고 또 저녁때는 둥그런 파이프 받고 또 새벽에 자다 일어나가지고 커다란 강간도 받고 밤도 낮도 없이 박아대니까 아마 건설회사 사장이 입에 침을 튀가면서 그 어려운 난공사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러니 기혼자 여러분들은 이 건설회사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타박타박 갔다 보니까 제법 왔네요. 모두 좋은 밤 되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